내년부터 바뀝니다. 1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알아두면 좋은 정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면 훨씬 이익이 되는 정보,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소개합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면 혼인하는 사람들 세액공제를 해준다.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서비스 결제하시는 분들 정기결제 금액을 만약 바꾸게 된다면 소비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입니다. 전기차도 포함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표시제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체육시설입니다.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또는 변조하거나 도용했을 때 행정처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최근에 문제가 많았죠. 이렇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운전 이후에 술을 마시는 행위, 이른바 김호중법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바뀝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 30%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그리고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이것이 시행되는데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 사람당 한 번 한정해서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정보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 가구가 혼인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기준 금액인데요. 이것을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800만 원에서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의 2배입니다. 연 4,4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신청 기준 총소득 기준 금액이 맞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훨씬 더 초과했다, 3,8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넘기 때문에 신청해봐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뢰 짐작하셨던 분들 연간 4,400만 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이 기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입니다.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까지만 해주었는데요. 이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이제 무주택 가구가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종합저축 납입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이 내용까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2월 14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14일부터 바뀌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서비스 정기 결제 금액을 변경할 때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라인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정기 결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결제 금액을 바꿨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금액이 바뀌었을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월 14일부터 바뀝니다.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 이런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나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소비자가 정기 결제 대금이 늘어나거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기 결제 대금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또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갑자기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자동 결제되는 과정,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통신 판매업자는 정기 결제 금액을 올릴 때, 증액할 때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는 14일 전에 소비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입니다. 오토바이, 전기차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3월 1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바뀝니다.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를 과다하게 표시한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시면 3월 15일부터 이륜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사용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이렇게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배출가스, 그리고 소음, 진동 이런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요. 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 여기에 대한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입니다. 1회 충전 이후 주행거리가 혹시 과다 표시되었을 때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이후에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 이런 자동차 성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약 배터리가 과다 표시된다든지 결함이 있다든지 또는 소비 효율이 좋지 않다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동차 관리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체육시설 휴업 폐업을 할 때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일반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이렇게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체육시설,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령이니까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 업자,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회원들에게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야 한다. 예정일 14일 전까지는 반드시 알려야 하도록 법이 시행됩니다. 청소년 신분증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도용하거나 특히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이런 곳에서 만약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도용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4월 23일부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면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같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도용하거나 그래서 실제 청소년인지 아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이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대방이 청소년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장하겠다 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냐 아니냐 명확한 근거를 대라 했을 때 만약 증표를 제시
제시하지 못했다면 출입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관련해서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 영업을 하는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을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찜질방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겁니다.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이런 문제로 피해를 봤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5월 15일부터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같은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게 되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변 시설과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고요. 그래서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주변 시설과 최소 12m에서 30m까지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도심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폭발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거리 기준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연료 지금까지의 충전소 설치 기준 이것이 훨씬 더 완화된다는 것이니까요. 혹시 수소연료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다면 이것도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이후에 또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합니다. 유명한 가수 중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 6월 4일부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만약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 음주 측정을 할 때 갑자기 술을 마셔버린다, 더 마셔버린다, 그래서 음주운전 하기 전에 마신 것이 아니라 운전한 이후에 마셨다 이렇게 꼼수를 썼던 사람들 이제는 이런 행동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바뀐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30% 소득 공제가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이니까 헬스장 이용하시거나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이렇게 적용되었던 문화비 소득 공제인데요. 내년부터는 7월부터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에도 이렇게 문화비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시설 이용료 30%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PT입니다. 1대1 맞춤 운동 PT 받으시는 분들 이런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